자, 오늘은 허리 보강 운동으로 좀 특별한 동작을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특별한 운동은 이 크런치와 플랭크 동작입니다. 좀 모순이죠. 누구나 아는 동작이지만 그 동작을 좀 특별하게 만들어 볼까 합니다. 제가 비유를 조금 해보자면, 제가 끓인 라면과 미슐랭 스타가 끓인 라면은 결과가 굉장히 다를 거예요. 자, 그 이유는 그 재료에 대한 이해도나 혹은 그 조리법에 대한 이해도, 이런 깊이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천차만별로 나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운동으로 좀 가져와서 생각해 보면, 누구나 아는 동작이지만 내가 그 동작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으며, 그 동작에 사용되거나 필요한 기능들이나 이런 구조들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냐에 따라서 누구나 아는 그런 운동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굉장히 특별한 운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려면 특별한 요리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신선한 재료가 필요할 것이고, 그 재료들을 손질하는 정성이 좀 필요하겠죠. 그것들을 또 운동으로 좀 비유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세팅 값이라고 하죠. 운동 전 준비하는 그 준비 단계인데, 중립과 이제 이 신체 정렬을 굉장히 제가 강조를 드리는데, 중립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신체를 설명할 때 이외에 또 어떨 때 사용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니, 그 자동차 기어가 있죠. 기어의 비유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동차 기어에 N단이 있죠. 그 N단을 우리는 중립이라 표현하고, 그 중립이 있어야지만 내가 드라이브를 넣어서 전진을 할지, 혹은 리버스 기어를 넣어서 후진을 할지, 혹은 파킹을 해서 내가 픽스를 할지를 정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즉 중립은 이 우리가 움직임을 시작하는 시작점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중립이 잘 지켜져야지만 이 질 좋은 움직임을 만들어낸다는 뜻이고요. 또 이런 것들이 관절의 비유를 하게 되면 관절 중심화, 조인트 센츄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런 중립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은 상태여야지만 질 좋은 움직임이 나올 테고,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진 상태에서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 시에 이제 우리 관절들은 병진 운동과 돌림 운동을 하게 되면서 회전 운동을 하죠. 그 회전 운동을 통해서 능동적인 조직과 수동적인 조직들의 장력이 발생하면서 그 내부의 압력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저항을 내가 능동적으로 만들어낸 질 좋은 압력과 내부 저항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지만 내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스트레스가 근합성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스트레스가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스트레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 운동만 하면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배 운동을 했는데 배가 아닌 다리가 더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은 허리 통증 없이 할 수 있는 배 운동 방법과 이 타겟 근육인 배의 자극을 좀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 운동 시에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허리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 우리 흉요추 접합 부위라고 하는, 흉추와 요추가 만나는 그 지점을 흉요추 접합 부위, 혹은 TL 정션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위에서 서로 한쪽은 아래로 가고 한쪽은 위로 가려고 하는 쉐어링 포스, 즉 전단력이 발생하면서 이 허리의 통증을 좀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누워서 운동을 진행하게 되면 허리에는 원래 이렇게 짤록한 쉐입이 만들어져 있어서, 우리가 중립이라는 것은 허리는 약간 공간이 있으셔도 괜찮은데, 이 흉요추 접합 부위에 공간이 생기면 허리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허리 통증 없이 배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자세근의 힘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여드리면, 이런 벽에다가 다리를 90도로 올려서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마치 스쿼트를 하듯이 벽 쪽으로 다리를 살짝 밀어주시면 상대적으로 이 복부 중에서도 이 하단부에 강성이 생기면서 고정점이 형성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TL 정션이 있죠. TL 정션이 어딘지 조금 어려우시면 이 갈비뼈 뒤쪽에 있는 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봤을 때 이 갈비뼈가 돌출되어 있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 호흡을 내쉬면서 갈비뼈가 닫히는 것을 느껴보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준비가 잘 되었다면 손은 앞으로 나란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팔은 이 어깨 라인에 수직선상에 있을 것이고, 이 무릎은 골반과 수직 상태 유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인체의 세계막, 이 성막과 횡격막 골반 기저근의 이 평형을 잘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자세를 얼마나 유지하면서 내가 핸드레이즈를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천천히 한 손씩 만세했다가 올렸다 내렸다 반복해 주시고요. 이 동작이 쉽다면 양손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한 손을 들 때는 비교적 가볍기도 하고 동측으로 회전하려고 하는 힘이 발생하겠죠. 여기서 좀 적응을 충분히 시키시고 양손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는데, 양손을 진행하게 되면 그 신전값이 좀 더 강하게 발생하겠죠. 그 말은 즉 갈비뼈가 돌출될 확률 혹은 TL 정션이 허리가 꺾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이라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동작을 수행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내가 이제 이 동작이 잘 수행된다면 손에 덤벨을 쥐어서 중량을 추가하셔도 괜찮고요. 혹은 좀 안전한 이런 월보를 통해서 중량을 추가해서 내가 좀 더 이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자세 유지근에 힘을 기르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허리가 아프지 않고 우리가 배 운동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나는 갈비뼈가 잘 닫혀 있는지 혹은 등이 잘 눌려져 있는지 이 TL 정신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허리가 이제 아픈 통증의 기준인데 저희가 아프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밴드나 수건을 이 TL 정션 갈비뼈 뒤쪽에 잘 위치해서 문지방이나 파트너가 잘 잡아 당겨 주시면 좀 더 갈비뼈가 닫히면서 갈비뼈 뒤쪽 등이 잘 눌려지는, 인지하기가 굉장히 쉬운 환경적으로 세팅을 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동작을 수행하시면 훨씬 더 보상 없이 동작을 수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상작용을 좀 살펴보면 이 TL 정션이 떨어지면서 허리에 등에 공간이 생기는 거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혹은 이제 과제가 좀 힘들어서 승모근과 목의 긴장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 체크해 주셔야 되고, 혹은 우리가 준비하기로 했던 세팅값 있죠. 이 인체 세계 막들이 꺾이는 것들, 우리가 주의할 점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면서 한 손씩 만세하기, 그리고 이 가능하다면 신전값이 증가하는 양손 만세하기. 자, 이때 계속 벽을 눌러서 복부의 하단부의 강성이 계속 유지가 돼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이것 또한 쉽다면 무게를 추가해서 동작을 수행하기까지가 완료되어야지만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동작이 잘 된다면 이번에는 거꾸로 누워서 머리가 벽 쪽으로 가게 누워주시고요. 자, 벽 쪽으로 가서 누워서 똑같이 TL 정션에 밴드를 잘 걸어서 장력을 걸어주시고, 이번에는 하지가 아닌 상지를 통해서 이 벽을 잡아주십시오. 자, 이때 다리를 들고 준비해서 인체의 세계 막 잘 지켜주시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 기둥을 위쪽으로 뽑는다는 느낌으로 당겨주시면 아까와 상반되게 이 하부가 아닌 상부의 강성이 생기면서 상부의 고정점이 굉장히 강하게 생깁니다. 그 말은 즉 갈비뼈가 닫히면서 우리 TL 정션이 잘 눌러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다리를 내리는 레그레이즈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비교적 팔보다는 다리가 훨씬 무겁기 때문에 강도가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세팅이 잘 되었다면 다리를 한쪽씩 내리겠습니다. 여기서 한쪽씩 내리기.
여기서 동작이 잘 지켜진다면 양발을 내리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자,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 이 동작이 너무 힘들다면 무릎을 접어서 동작을 수행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혹은 상단에 있는 팔을 좀 더 강하게 당겨서 이 복부의 강성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방법도 있고, 혹은 내가 이 갈비뼈가 들리지 않는 범위에서 다리를 조금만 내리시는 방법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작이 좀 어렵거나 이 보상 적용이 많이 발생한다면 다시 핸드레이즈로 넘어가셔야 돼요. 자, 이 두 가지가 잘 지켜져야지만 우리가 허리 아프지 않고 동작을 좀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동작을 옆에서도 한 번 더 보여드리면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벽에 다리를 올려서 90도 모양을 잘 맞춰주시고요. 마치 스쿼트 하는 모양이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손은 앞으로 나란히 해주시고, 자, 이렇게 되면 무릎 밑에 골반이 있는 상태 혹은 팔뼈가 어깨뼈에 수직에 있는 상태가 이상적인 자세고요. 자, 이 상태에서 진짜 스쿼트를 하듯이 벽을 가볍게 밀게 되면 이 복부에 하단부 쪽에 강성이 생기면서 고정점이 잘 만들어집니다. 운동이 끝날 때까지 이 다리는 계속 벽을 향해 밀어주시는 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키기로 했던 3개의 막 있죠. 인체의 3개 막, 성막, 횡격막, 골반 기저근의 평형을 잘 유지한 상태에서 준비가 되어야 되고요. 자, 우리가 TL 정션이 뜨지 않도록 호흡을 뱉어서 육안으로 갈비뼈가 보이지 않도록 갈비뼈를 잘 닫아주세요. 그게 힘들다면 우리 옆에 파트너가 이런 TL 정션에 밴드를 잘 걸고 동작을 수행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훨씬 더 인지가 잘 될 거라고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준비가 잘 됐다면 핸드레이즈를 진행하는 겁니다. 한 손씩 천천히, 한 손씩 천천히. 그렇죠. 이렇게 충분히 반복해서 동축으로 회전하려고 하는 힘과 이 자세 유지근들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운동을 진행하시고, 이게 좀 쉬워지거나 적응을 좀 했다면 신전값이 발생하는 양손을 들기로 했었죠. 신전값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갈비뼈가 더 돌출되고 육안으로 보이기가 쉽다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집중을 해서 동작을 수행해 주시고, 자, 이것 또한 쉽다면 월볼이나 덤벨을 이용해서 이 중량을 좀 추가해서 자세 유지근의 힘을 좀 더 기르는 방법이 있었었죠. 자, 이때 주의할 점으로는 우리가 다리를 잘 누르지 않아서 고정점이 풀린다든지, 이 하단에 있는 고정점이 풀린다든지, 혹은 이 동작이 너무 수행하기 어려워서 갈비뼈, TL 정션이 이렇게 뜬다든지, 그리고 목이나 어깨에 과한 힘 발생되지 않는지를 잘 체크하시면서 동작을 수행을 하시기로 했었죠. 자, 그리고 이 동작이 잘 된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누워서, 자, 이제 하지가 아닌 상지를 고정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상지를 잘 당겨주시면 이 코어의 부차적인 수축을 유도할 수 있어서 이 상단에 있는 갈비뼈 강성을 통해 고정점을 잘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가 잘 되었다면 다리를 한 발씩 내리기로 했었죠. 내리기. 이 동작이 잘 된다면 양발 내리기였습니다. 자, 이때도 주의할 점은 목 어깨에 과한 긴장도 혹은 이 팔에 힘이 빠져서 이 상단에 고정되지 않는 점, 그러면 갈비뼈가 육안으로 돌출되는 게 보일 거고 이 밴드나 수건이 빠지겠죠. 이 부분들을 잘 지키면서 동작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허리 통증 없이 이 복부 운동을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서 충분히 내가 이 자세가 유지될 때까지 동작을 한번 따라해 보시거나 가이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크런치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런치 동작을 할 때는
대부분 어떻게 많이 하죠? 뒷목에 깍지를 끼고 올라왔다가 무분별하게 내려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벅지에다가 손을 올려주시고요. 마치 유연성 테스트를 하듯이 올라올 텐데 그냥 무분별하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척추의 분절을 통해서 올라오실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경추를 다 굽혀서 올라오시고, 그 다음 경추가 다 굽혀졌다면 흉추를 말아서 올라오실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분절이 일으키면서 복부에는 수축감을 유도할 거고요. 이 최대 압력이 만들어집니다. 천천히 내려올 때도 배가 버텨주면서 내려와야지 역순으로 허리부터 등, 마지막에 경추가 닿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올라갈 때 경추가 전부 다 굽혀지고 흉추가 다 말리면서 이 복부의 압력을 마치 김밥 말듯이 말아서 압력을 주셔야지 복부의 최대 압력을 통해서 이 수축감을 유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수축감을 유지하고 그냥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버티면서 내려가셔야지 다시 분절을 통해서 순서대로 내려갈 수 있겠죠. 자, 이게 동작 하나고요. 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상체를 말아서 올라갈 때 그냥 말아서 덩어리째 올라가게 되면 여기 안에 공간 보이시나요? 압력이 전혀 있지 않은 상태라, 이게 만약에 김밥이었다면 이 김밥 안에 들어가는 그 재료들 있죠, 길다란 재료들이 다 삐져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아서 올라갈 때 경추부터 천천히 분절을 일으키면서 내가 수축감을, 배에 충분히 수축감을 유도하면서 천천히 경추가 다 구부러졌을 것이고, 경추가 다 굽혀졌다면 이제서야 흉추가 굽힐 거고요. 그러면서 배에 최대한 수축감을 유도해서 말아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나요? 이렇게 이 배의 최대 수축감과 이렇게 강한 압력을 통해야지만 김밥의 재료들이 삐져나오지 않을 만큼 압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도 이런 압력을 좀 버티면서 요추와 흉추, 그 다음 마지막에 경추가 펴질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따라 해보시면 굉장히 강한 수축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고, 기존에 했던 내가 윗몸 일으키기는 사실상 굉장히 쉽게 했거나 내가 하는 크런치가 아니라고 느낄 만큼 굉장히 도전적인 수축감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 꼭 따라 해보시고요. 이렇게 압력을 만들어서 올라오게 되면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지 못하고요. 많이 올라오지 않더라도 더 강한 수축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배 운동을 하지만 이 허벅지 앞쪽이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아요. 이 고관절 굴곡근이 더 지치는 경우가 많아서, 자, 이럴 때는 이런 짐볼이나 아니면 이런 벤치의 구조물을 좀 활용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구조물의 다리를 90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상어 억제 개념에서 벤치를 우리가 누르게 되면 햄스트링 뒤쪽에 힘이 들어오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이 사두 앞쪽 고관절 굴곡근들에는 힘이 굉장히 빠지게 됩니다. 그 말은 즉 이런 고관절 굴곡근은 좀 배제시킬 수 있고, 이제서야 비로소 배만 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눌러서 준비해 주시고, 손은 동일하게 유연성 테스트 하듯이 잡아 주시고요. 그대로 복부를 말아서 올라오면 경추부터 흉추 꾹 올라오면 더 못 올라오실 거예요. 배에 충분한 수축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시 천천히 분절을 일으켜서 내려오시고, 다시 순서대로 김밥 말듯이 경추, 흉추, 요추 꾹 찌르듯이 올라갔다가 내려오시고, 다시 한 번 더 쭉 꾹 배 수축감 유지하면서 천천히 버텨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거기서 또 이제 우리가 배 운동이기 때문에 정말 배만 쓰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벤치를 눌러서 허벅지 뒤쪽을 이용하면서 상호작용으로 앞쪽 굴곡근들의 힘을 뺐고요. 대부분 목을 받쳐서 이 가슴 근육과 이 팔 근육들을 굉장히 개입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가슴을 늘렸다가 모으는 힘으로 고관절 굴곡근과 가슴, 많은 근육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 무게를 나눠 먹게 하게 되면 당연히 배에는 자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흉부의 거리도 최대한 가깝게 해주시고, 머리를 감싸는 것보다는 그냥 손은 귀에다가 걸쳐주시고 우리가 김밥 말듯이 올라오시면, 이제부터는 도와주는 근육 없이 정말 배만 쓰는 환경이 준비가 됐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천천히 롤업 하듯이 분절 움직임으로 말아서 천천히 돌아오시고, 생각보다 정말 배 힘으로만 올라와야 돼서 굉장히 도전적이고 강한 수축감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버티고 다시 한 번 더. 자, 그리고 하나 더는 이 벤치를 눌러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뒤쪽 허벅지에 힘이 들어오고 고관절 굴곡근에 힘을 뺄 수 있는 이점도 있지만, 우리가 누르게 되면 뒤쪽에 있는 고관절 뒤쪽에 있는 근육들의 작용은 골반을 후방경사하게 되죠. 고관절을 포스처럴 틸팅 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우리 복직근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면서 이 하부의 고정점이 더 강하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우리 기시부가 정지부 쪽으로 좀 더 고정된 상태, 혹은 고립을 굉장히 강하게 한 상태에서 더 강한 수축감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압력이 너무 강해지면 이 목소리가 잘 안 나오고 숨이 막힐 만큼 강한 힘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다시 버티고 돌아오고. 자, 이렇게 동작을 한번 따라해서 수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플랭크 동작인데요. 플랭크도 사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대중적인 운동인데, 이것 또한 좀 디테일하게 특별한 운동으로 우리가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어깨와 손목의 수직 정렬과 내 몸 신체의 수평 정렬을 잘 맞추시고요. 날개뼈는 잘 밀고 준비하는 게 기본 세팅 자세죠. 자, 이 상태에서 30초를 버틸 수 있는 근력을 좀 만드시고요. 여기서 내가 좀 더 디테일하게 동작을 수행해 보면, 우리 근막 경선에 의해서 살펴보면 이 내전근과 복직근이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힘선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뭐 요가 블럭이나 이런 공을 통해서 이 허벅지 사이에 끼우고 이 다리를 조우게 되면 이 내전근과 이 복직근이 서로 공유하는 힘선이 있기 때문에 이 복부의 수축감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을 끼우고, 자, 수직 수평 정렬 잘 맞추고, 자, 뒤꿈치하고 뒤꿈치끼리 서로 붙는다는 느낌과 허벅지하고 허벅지가 서로 만난다는 느낌. 그러면 자연스럽게 고관절이 후방경사하면서 우리 복부, 하복부가 굉장히 강하게 고정되고, 혹은 복직근의 거리가 좀 가까워집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 팔꿈치를 몸 쪽으로 당기게 되면 이 갈비뼈가 닫히면서 사실은 이미 복부가 터질 만큼 굉장한 수축감이 느껴지고 있으실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당기는 힘으로 마치 내가 앞쪽으로 포복해서 기어가듯이 이렇게 날개뼈 잘 밀고 30초 버티는 걸 먼저 동작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헬스장에서 플랭크로 막 3분, 5분 버티시는 분들, 이렇게 동작을 꼭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30초 버티면 굉장히 잘 버티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가져가 보시고요. 자, 이 동작이 이제 내가 충분히 수행이 잘 된다면 좀 다양한 방법으로 베리에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동작이 너무 난이도가 높다면 당연히 이 구조물을 좀 높이면 훨씬 쉬워지고요. 혹은 내가 무릎을 굽혀서 하게 되면 구조물이 상대적으로 좀 높아진 셈이죠. 그래서 이 자세에서 먼저 동작을 수행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수직 수평 정렬 잘 맞추고 날개뼈 밀어주시고, 그 다음에 뒤꿈치와 허벅지 잘 조아서 내가 이 상태에서 포복하듯이 앞쪽으로 튀어나갈 만큼 당겨주시면 팔꿈치를 몸쪽으로 강하게 배가 수축할 겁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30초를 버틸 수 있는지를 먼저 하시고요. 자, 이 동작들이 다 원활하게 수행이 잘 되신다면 이번에는 좀 더
베리에이션에서 어렵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 방법은 이 자세에서 이 팔이 내 몸에서 멀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굉장히 도전적으로 배에 힘이 많이 들어오실 겁니다. 요게 하나입니다. 대신 움직이는 것보다 신체 정렬, 우리가 세팅하기로 했던 그 값들을 잘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 지켰을 때 배의 수축감은 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도전적이게 됩니다. 요 동작 따라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많은 관절들을 포함한 운동을 해볼 텐데, 이 플랭크 상태에서 마치 우리가 스쿼트 하듯이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스쿼트 하듯이. 자, 스쿼트 똑같이 이쁘게 만들어 주시고, 일어났을 때 힙 조으면서 잘 밀어주기. 그러면 아까처럼 팔이 몸에서 멀어지면서 굉장히 배에 도전적인 수축감도 줄 뿐더러 많은 관절들이 포함되는 굉장히 스마트하고 기능적인 플랭크 운동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때 플랭크하고 스쿼트를 했을 때 좀 더 쉽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좀 더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쉽게 느끼신 분들은 이제 대부분 근력이 좀 좋거나 운동신경이 좀 좋으신 분들일 겁니다. 이제 그러신 분들은 내가 더 많은 관절과 근육이 도와줄 수 있다고 판단해서 동작이 좀 더 쉽게 느껴지시고요. 좀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근력이 조금 떨어지거나 운동신경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인데, 내가 좀 더 조절해야 되는 관절과 근육의 개수가 더 많아졌다고 판단돼서 더 힘들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이거는 내가 수행할 수 있고 통증이 없으며 동작이 깔끔하게 잘 수행할 수 있는, 보상작용 없이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는 우리 코어라는 근육은 이 불안한 기저면에서 굉장히 활성도가 높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 방금 했었던 이 플랭크 3가지 동작을 좀 불안한 기저면 위에서 하시면 더 코어의 활성도를 유도할 수 있겠죠. 뭐 짐볼이나 보수, TRX 같은 도구를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자, 팁은 그 불안한 기저면일지라도 이 하지의 불안한 기저면을 제공하는 것보다 이 상지의 불안한 기저면을 제공하는 게 훨씬 더 코어의 개입도를 많이 유도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했었던 동작을 하지보다는 이 불안한 기저면을 상지에 제공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러면 뭐 발과 상지 하지 모두 불안하게 만들면 좀 더 배에 힘이 많이 들어오지 않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가장 비효율적이라고 합니다. 너무 불안하기도 하고 과제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가장 효율이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상지에만 제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기저면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짐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짐볼 위에서 난이도를 제일 쉽게 무릎을 대고 우리가 몸을 쭉 집어넣어서 날개뼈 밀어서 수직과 수평 정렬 잘 유지해 주시고, 우리가 다리 사이에 공도 끼워 주시고, 내전근과 이 복직근의 힘선을 잘 공유하고 이 골반의 후방경사를 유도해서 복직근의 거리도 최대한 가까이 만들어 주시고요. 이 공을 내 몸 쪽으로 끌어당겨서 이 코어의 부차적 수축을 유도한 상태에서 내가 30초 버티기. 자, 이게 잘 된다면 무릎을 떼고 똑같이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불안한 기저면 위에서 모멘트가 멀어지는 게 정말 힘듭니다. 굉장히 도전적이라서, 자,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이렇게 동작을 수행해 보시고요. 스쿼트 할 때는 공을 좀 빼고 플랭크 한 상태에서 우리가 스쿼트 그대로 다시 올라가서 엉덩이 조으시고, 다시 한 번 더 스쿼트 그대로 플랭크 엉덩이 또 조으기.
자, 이렇게 해서 동작이 너무 어렵다면 이렇게 동작을 하향해서 하실 수도 있으셔야 되고요. 혹은 환경을 이렇게 불안한 기저면을 제공해서 더 어렵게도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